안녕하세요.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콜린 마샬입니다. 이번에는 어번 디테일이라는 건축 회사를 설립하신 데니얼 텐들러 씨를 모셨습니다. 독일인 아버님과 한국인 어머님이 있는 데니얼 텐들러 씨는 독일에서 자랐고 독일과 한국에서 건축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요즘 어번 디테일에서 특별히 한옥과 관련된 작업을 통해서 한국 전통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고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인터뷰를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형태, 도시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 나쁜 점, 단점, 좋은 점, 그들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서울은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아름다운 도시는 그 따로 있잖아요. 서울의 매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일단은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아직 있어요.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도시 뭐랄까 재생이라고 하나요? 그 도시 구조도 뭐 강남으로 가면은 강북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 때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 시대 때의 특징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 아주 긴 역사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여러 진짜 다양한 시대 건물하고 그 동네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이 동네 을지로라는 동네의 매력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을지로가 한 7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 일단 아직 많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활동적인 동네예요. 이제 장인들이 많고 공장 많고 그리고 건축 차제나 이런 곳들 파는 가게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재개발된다면 이런 동네들이 없어질까 봐서 걱정되기도 해요. 지금은 요즘에는 건축가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조금 많아요. 을지로에. 그렇죠. 자재 많이 파니까 우리가 뭐 그 마감재나 이런 거 이제 보러 갔을 때 편하죠. 바로 문 앞에 다 있으니까. 서울을 처음 보실 때 기억나세요? 처음 봤을 때, 아주 어릴 때이니까 진짜 그 어릴 때보다 한국에 좀 방학 때 와서, 그러니까 항상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서울 오면은. 근데 물론 그 아이 때 보는 서울과 뭐 지금 보는 서울이 물론 다르기는 하죠. 얼마나 달아요? 글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단은 서울의 모습이 많이 편했고 또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것도 있어서 그때 일단은 그 살았던 독일하고 많이 그 다른 모습이 단순하게 신기했고. 근데 뭐 어릴 때는 사실 뭐 그 로트벌든 이런 데 가면 뭐 재밌고. 에버랜드도 가셨어요? 에버랜드도 갔죠. 그때 서울랜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에버랜드는 명화 없음 시간 흘러요. 맞아요. 자라면서 독일과 한국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뭐 왔다 갔다 또 했다기보다 그냥 가족하고 그래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왔죠. 보통. 어릴 때도 한국과 독일 그 문화 그 건축 그런 거 비교하고 계셨어요? 물론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거 어릴 때는 안 했죠. 근데 딱 봐도 환경이 너무 다른 거 그거는 있죠. 그거는 어릴 때도 인식은 하죠. 언제 건축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그 관심 어떻게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심은 늘 있었으나 근데 그 공부를 하기로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나중에 했어요. 저 원래 경제학과 다니다가 그거 안 맞아서 이제 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계속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사실은 건축 그 분야보다 한옥을 좋아하는 거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축학 때문에 생겼어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보셨던 한옥 기억나세요? 또 어릴 때 우리 큰 이모가 한옥에서 사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는 이미 그 아파트로 가셨는데 근데 큰 이모 집은 한옥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한옥에서 머물고 마루에서 잠자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건축을 공부하면서 한옥에만 집중하셨어요? 한옥만 집중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독일에서? 한국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부여 그 전통학교 생기기는 했었는데 조기여가지고 그 당시는 다들 아직은 그런데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좀 아직 좀 덜 됐다. 그 의견이 많아갖고 그 한옥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독일 가서 건축 공부를 하면서 뭐 방학 때 와서 여기 좀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서 독일에서 이제 입학하고 건축학과를 다녔어요. 독일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독일 시스템 계속 조금씩 미국식으로 좀 바꿨는데 근데 그 당시 원래 독일 시스템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옥 설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냥 교수님 그 찾아뵈어서 이런 걸로 점수 주실 수 있냐 그러면 거의 다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재밌어요. 뭐 교수님들도 아니 뭐 한옥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봐주냐. 근데 그렇게 그때 했어요. 그 한옥에 대해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연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테니까 건축은 아실 거 아니냐. 뭐 동성이 이성적이냐. 그 건물 자체 뭐 공간이 좋냐 그런 거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교수님이 그때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공부를 했었어요. 방학 때도 한국 와서 또 인턴십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서울대도 한 학기 공부를 했었어요. 연구실에서 건축사 연구실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셨을 때도 언젠가 한국에서 건축가로 일할 생각 있으셨어요? 원래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옥을 하고 싶어서 들어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의외로. 물론 이제 독일에서 먼저 좀 일을 하고 한국에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그런 고민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근데 다른 공부를 다 마치고 건축학과 갔기 때문에 이미 나이도 좀 있고 졸업하고 바로 가지 않으면은 아마 결국은 포기하고 안 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졸업하고 바로 왔어요. 그냥 오셨어요. 졸업하자마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여기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 구가 도시 건축에서는 구가가 그때 또 한옥 작업으로 좀 유명해서 거기 인턴을 하고 소장님이 뭐 졸업하고 올 생각 있으면은 연락을 해라 말씀을 하셔서 졸업하고 바로 연락했어요. 근데 아마 진짜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놀래는 그런 느낌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자리 있어요? 선생님 막 놀라시면 졸업했냐? 뭐 자기네 그러니까 팀하고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바로 그 다음 날 오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한국 바로 와서 일 시작했어요. 처음 직접 한옥과 일하셨던 경험 뭐였어요? 첫 경험은 그때 공부를 할 때 현장 실습이었어요. 그때 그 한옥 문화원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서 그때 그
한옥 짓는 현장에서 그 연결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현장 실습했어요. 근데 현장 실습이 우리 학교 때도 의무였어요. 그래서 그 뭐 또 의무로 해야 되는 것도 할 겸 또 한옥 경험도 현장도 볼 겸 그때 그런 식으로 처음 경험했었어요.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한옥에 대한 걸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직접 한옥과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배울 수 있는 거 뭐예요? 근데 일단은 좀 다른 게 그 당시만 해도 한옥에 대한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말도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많지는 않았고 독일말 물론이고 영어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그때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책들도 조금 생기고 나오는데 그래도 둘 다 필요하죠. 뭐 물론 이제 구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름이 뭐냐 뭐 그 전문 용어도 배워야 되고 근데 아무리 책으로 봐도 현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있죠. 한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에게 한옥의 이점,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 비교하면 한옥의 이점 좀 설명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현대 건축물하고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현대 건축물에 비교하면 저는 일단 한옥이 일단은 여기 문화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물로 물론 특징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 얘기 시작하면 조금 많이 넓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국민으로서 나라로 생각했을 때 이 정체성을 조금 찾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되게 가슴 아픈 역사도 겪으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뭐 전쟁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되게 뭐랄까요? 그 거의 폭력적인 이제 경제 개발도 거쳤고 그러다가 좀 문화적인 정체성이 지금 막 또 다시 회복하고 생기고 발전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중에 또 건축도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것들도 맞아, 뭐 한식도 그렇고, 뭐 한복도 그렇고, 근데 한옥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한옥에서 사는 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변에 한옥 좀 있고 이런 거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옥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한옥에는 아무래도 뭐 전통 문화하고 그 연계선 일단 있는 거죠. 전통 문화하고 연결을 해주고 또 이제 이 전통이 이제 현대 문화로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옥 이제 새로 짓는 것들 보면은 또 앞으로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물론 한옥은 한옥대로 발전할 거고 이 한옥에서 건축적인 개념을 갖고서 현대 건축도 이제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재미있는 시기예요. 여기 독일보다도 재밌고 일본보다도 여기 지금 활동하는 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5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많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거의 유행되고 있어요. 한옥의 생활, 한옥의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한동안은 한옥이 조금 이미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옥이 뭐 다들 집들이 낡고 불편하고 겨울은 춥죠. 항상 춥다고. 그렇죠. 이제 그 이미지 이제 털면서
그러니까 건축주들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 있어요. 이제 하나는 어릴 때 한옥에서 그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좀 이제 열심히 이제 살다가 뭐 자식도 키우다가 자식들이 이제 또 독립을 하고 또 갑자기 예전 시기 뭔가 그리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뭐 우리 집이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런 케이스도 좀 있고, 그리고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도 다시 관심이 생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다양하기는 하죠. 예.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읽으면 그 도시 한옥, 도시형 한옥, 도시화된 한옥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도시형 한옥 뭐예요? 그 전통 한옥과 비교하면 도시형 한옥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일단은 그 도시 한옥이라는 게 전문 용어로 나온 게 그 서울도 이제 그 도시화되면서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돼서 그 형태가 조금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그 서울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전통 한옥이 조금 더 여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필지도 작아지고 한옥도 이제 더 그 모든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건물에 다 이제 뭐랄까요 압축되면서 생긴 한옥이 도시 한옥이라고 보통 불러요. 전 뭐 그냥 전통 한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조금 고택, 특히 양반집들 좀 넓은 빌지에 뭐 그 안채 따로 있고 사랑채 따로 있고 이런 구성으로 아마 다들 이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거기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서울 조선 시대 때 보면은 또 굉장히 그래도 밀도 없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아니어도 장인 정도만 되어도 훨씬 동네들이 밀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한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얘기할 때 도시 한옥은 이제 한국이 또 이제 그 뭐랄까요?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이제 일제 시대 거치면서 이제 그 산업화되면서 또 인구 밀도 높아지고 그 당시 때 생기기 시작한 이렇게 압축된 한옥들 도시 한옥이라고 불러요. 2층, 3층, 4층짜리 한옥을 한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옥이라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면은 특히 또 조선 시기 아마 말기부터 2층 한옥들이 있었어요. 보통 상가 건물로 금길 가족으로 이제 예전 이미지를 보면은 많이 보여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사실 한옥이라는 거 뭐냐 이런 거 한옥 부를 수 있냐 그런 논쟁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런 것까지 싸울 필요가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가 이제 좋냐 뭐가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그거 다른 문제죠. 여기서 멀지 않은 익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익선동을 대학원에서 연구하셨죠. 그 익선동 그런 프로젝트 하셨어요. 그렇죠. 졸업 작품 그 동네에 대해서 했죠. 돈이동, 익선동. 예. 그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익선동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그 동네를 하겠다고 하고 온 거 아니고 원래는 그 성북동 위에도 거기 또 한옥 단지 할
그때 계획이 어느 정도 됐던 건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독일 친구하고 그 프로젝트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왔어요. 근데 그 성북동 일단 갔는데 거기는 이제 성곽을 올라가면서 물론 생각보다 거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우습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 경사가 심한 길을 올라가면서 눈앞에 저런 거 다 모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다 모형을 만드는 거 그것도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모형을 만들면은 모형만 만들고 시간 다 가겠네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뭔가 여기 뭔가 재밌는 거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시 조금 서울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자 혹시 더 재밌는 동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거기 기존의 동네를 치우고 한옥 단지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큰 매력이 아니었고 뭔가 치우고 새로 계획하는 것보다 뭔가 재밌는 동네를 유지 방향을 잡는 거 그런 거 좋은 동네 있지 않을까 해서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그 도나문로 걸었어요. 그래서 뒷골목으로 가고 야 여기는 어떨까 예 우리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쭉 오래 고민을 안 했어요. 저 동네를 보고 여기 진짜 재밌는 동네다 여기 하자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계속 다니면서 사진 찍고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막 모으고 이제 독일 가서 그 프로젝트 진행했어요. 예. 익성동은 지금 서울의 유행 동네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프로젝트 대학원 때부터 어떻게 변화했어요? 익성동. 일단은 그때만 해도 거기는 거의 주거지였어요. 잣집은 한 2군데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낡은 식당들 그리고 좀 조금 매력 있는 거는 그 비막골 쪽 고깃집들이었어요. 그거 다였어요.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뒤로 가면은 아직까지 쪽방들도 많고 거기 되게 이제 세입자들도 조금 저렴하게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거 이제 많이 바꿨죠. 어반 디테일은 한옥이 아닌 프로젝트도 하는데요. 그러한 한옥이 아닌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어요? 현재는 그냥 일반 모던한 주택 하나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던한 주택인데 우리가 보통 뭐랄까요? 그래도 한옥 작업 많이 해오고 또 그런 자재하고 이런 것도 많이 익숙져서 좋아하니까 보통 인테리어 할 때도 조금씩 그런 것도 함께 설계하기는 하죠. 이제 한지창이라든지 뭐 한지 도배노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죠. 어떤 계기로 어반 디테일을 설립하셨어요? 이사 오자마자 어반 디테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결과로 그 어반 디테일을 상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자기 일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일 경험은 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 오자마자 나중에 어반 디테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거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이제 슬슬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니던 동기하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그럼 함께 한번 시작하자 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했죠. 예. 한국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생각나면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좀 달라요. 독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 어번 디테일 같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렇게 실화할 수 있어요? 글쎄 이제 물론 독일에서도 이제 뭐 같이 건축학과 다니는 친구들 중에 몇 명 이제 독립을 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또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독일이면은 조금 더 겁날 것 같아요. 뭔가 얘기 듣다 보니까 특히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 실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 법에 따라서 독일이 한국보다 더 엄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또 여기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특히 전통 건축에 이어서 한옥도 하고 현대 건축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재라든지 공간 개념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해서 이제 하는데, 또 할 거 아직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가로서. 근데 만일에 독일이면은 독일이 뭐 온 나라의 그 뭐 사회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뭔가 완성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독일 가서 건축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저 개인적으로 없어요. 물론 이제 건축가로서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어디 회사나 가서 일을 하고. 근데 여기처럼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예. 독일 건축 문화의 특징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독일이 아직 한국보다 앞서기는 하죠. 그리고 워낙 또 목고조 집들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고향도 이제 고향촌도 작은 도시인데 뭐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중세 시대 때 목고조 집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700채 넘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집들도 이제 유지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독일이 사실 경험 많이 쌓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도 한국 와서도 도움 되기는 되죠. 예, 그러니까 건축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원칙에 비슷한 거 있어요. 목고주에다가 또 흑백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하긴 했죠. 예. 독일에서 자라서 한국 문화, 한국 건축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거 있어요? 뭐랄까요, 이제 또 어릴 때부터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아예 모르거나 뜻밖의 일이 생긴 거나 이런 거는 없으나, 그래도 외국인 아니세요. 그렇게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기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 그거 다르긴 해요. 이제 일단 외모로 따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가끔은 조금 뭐랄까요, 거슬리는 거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으로 대하는 거. 그러니까 가끔씩은 작은 일부터 시작돼요. 이제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면은 그냥 무작정 이름으로 불러도 된다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어쩔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좀 되도록이면은 한번 설명을 해요. 예, 그냥 성으로 하고 직급으로 불러주셔라. 그래야 저는 현장이나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현장 가서 다니엘이다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뭐 친구인가 인턴인가 뭘 하는 사람인가. 그냥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좀 싫어했지만은 뭐 직급을 꼭 써야 되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쓰면은 이외로 상대방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 관계도 애매해지고. 예. 외국인 진짜 외국인 중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본 적 있으세요? 외국인 친구들이 관심 많죠, 사실. 왜요? 그 외국인 입장으로 보면 그
매력 뭐예요? 한옥의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람들이 그 이런 장인 작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이 또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것들도 한국 사람보다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리모델링 된 한옥들, 이제 조금 옛맛이 보이면서 편하게 해놓은 한옥들, 그런 것도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일단은 유럽에서는 어차피 옛 건물들 보호에 대한 뭐랄까요, 개념하고 상식이 한국보다 조금 강하고, 그래서인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있는 정말 멋진 사진 있어요. 사진들 있어요. 그 사진들은 한국 진짜 도시 이미지예요. 조금 높은 건물 광고 많아요. 완전 많아요. 한옥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런 한국 도시의 특징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사무실 같이 쓰는 그 이상훈 작가님 찍으셨는데, 한옥이나 전통 문화가 없어도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이런 풍경은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가나 볼 수가 없고, 물론 다른 동양 나라 조금 기본이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으면 일본이나 뭐 중국 가면은 뭐 간판 많고 그런 데 있는데, 근데 또 각각 마다의 법이랑 또 문화에 따라서 또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도시 모습도 뭐랄까요, 재미있는 게 이 간판 문화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고, 또 특징하고 매력을 생각하면은 또 다르게 그거 뭐랄까요, 그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예. 간판 문화 꼭 있어요. 한국 도시에서. 아마 직접 가면은 굉장히 이거 뭐지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도, 근데 이런 사진 지금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재밌다, 예,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예. 독일 도시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예. 예. 독일에서 어느 도시에서 자라셨어요? 그 저희 고향촌이 한 뮌든 아니면은 길게 하노파시 뮌든이라고, 독일 카슬하고 göttingen이라는 도시 중간쯤에 있어요. 뭐 아마 카슬하고 göttingen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차 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좀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촌이에요. 25,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이런 옛집하고 굉장히 익숙지면서 이제 자라왔어요. 예. 아까 드린 질문을 좀 반대 질문 물어보자면, 한국 건축 문화에서 독일에서 독일 건축 문화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이점, 한국 건축 문화의 이점? 그건 사실 좀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좀 자주 비판하는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한류도 이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뭐 K-팝이나 이런 데도 사실 엄청 큰 매출이 나오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한옥도 이제 좀 홍보하고 좋은 수출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진 사람들이 적진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진짜 뼛속까지 그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이고, 그래서 이름이 한옥이잖아요. 전 한국 와서 이제 독일 전통 집을 설계를 하러 오진 않았잖아요. 독일에서 지으면 되고, 물론 특수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그 책 박람회 프랑크푸르트인가, 거기 할 때마다 어떤 국가가 이제 메인 국가가 되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 이런 것도 소개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한국 이제 이런 정원하고 정자하고 작은 한옥 그때도 지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외국인들한테 일반 사람한테 그거 수출물로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 저는 아무래도 그거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물론 한국적인 뭐 자재, 디자인에서 뭔가 나와서 미국에서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뭐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소재 이제 한지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전에 한번 외국인 건축가들 일행이 와서 또 그때 구가 작업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 한옥 밑에 지하 있었는데 그 지하가 사실 모던한 공간이잖아요. 다 한지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다들 감동받고 되게 놀랬어요. 그 한지에 대한 질감을 보고 이거 뭐냐, 어떻게 이런 것도 그렇게 마감 잘 나오게 할 수 있냐, 다들 관심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런 뭐 한지라든지 다른 소재라든지 또 외국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도 장의적인 작업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옥을 다 이제 전체로 이제 한옥 갖고서는 수출물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럼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서울 같은 도시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고려할 사항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뭐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일단은 재개발은 조금 계속 이제 덜 했으면은 좋을 것 같고 서울의 매력이 사실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모던한 고층 빌딩도 있고 뭐 아파트 있고 단독주택 지역들도 있고 이제 북촌에 이런 한옥마을까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매력이 나와요. 근데 계속 그 옛 동네들 밀어놓고 재개발을 하면은 그 매력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지금 되게 뭐랄까요, 이미 지금 되게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비율에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옛 건물들이 있어야 그 매력이 있죠. 그거 비율적으로 더 낮아지면은 그거 확 이제 그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관광 입장에서도 그렇고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처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제 또 일행들 오면은 보통 그런 것을 서울에 대해서 좋아해요. 어떤 이 얘기도 많이 들었냐면은 동경보다 서울이 재밌다. 예.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전 사실은 현대 건축이면은 서울이 동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 물어보면은 동경이 다 너무 한국말로 물어봐 않아요. 모노토너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해야 될지 다 똑같다고. 이제 다 현대 건물들이고 예, 근데 또 뭐 지형적으로도 다 이제 물론 후지산 빼고는 다 이제 평지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서울은 물론 이제 또 지형적으로도 더 재밌고 그렇게 다양한 동네들이 아직 존재하다는 거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진짜 몇 명이나 봤어요. 예. 한국에서 재미있는 건축적인 경험을 찾고 싶어한 사람에게 다른 한국 도시를 추천할 수 있으세요? 건축적으로 재미있는 서울이 아닌 도시 추천할 수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어떤 관심이 있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옥이나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 많으면은 사실은 도시보다 안동마을, 양동마을 가는 거 조금 뭐 도시보다 지역. 뭐 그런데 좀 구경하라고 이제 할 거고, 또
근도시는 사실 현대 건축 구경하기에는 서울 외에는 그렇게 볼 것이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어디가 재밌냐? 도시 풍경으로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통영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부산도 지형적으로 재밌는 거 있고, 이제 그 높은 산에다가 그 달동네들이 올라가고, 그런 데다 고층빌딩 있고 바다 있고 그런 풍경이 재밌고, 아니면은 뭐 물론 한옥이면은 전주 가라고 많이들 하는데 뭐 한번 구경하기는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은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관광하려면은 볼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양동마을 뭐이나 뭐 하회마을 구경하는 거 좋고, 아니면은 또 한번 마을로 재밌게 봤던 데가 다랭이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곳인데 거기 아직 어디 있어요? 그 다랭이 마을이 남해 쪽에 있는데 남해 그 섬 안에 있나?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예, 하여간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거기 바닷가에 또 그 논들이 그 이 산에 막 논들이 막 올라가고, 물론 거기 그렇게 작은 밭에는 쌀을 농사해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경관으로 아직 유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작은 집들이 그 다 올라가면서 민박들 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축물이 있다기보다 이런 뭐랄까요, 작은 마을, 옛날 마을, 뭐 다른 한옥은 아니지만은 뭐 경험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민박을 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 되게 그때 예전에 회사하고 부가 다녔을 때도 갔었어요. 그건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재미있는 것들이 서울에는 제일 많기는 하죠. 다른 아시아 나라, 좋아하시는 다른 아시아 나라의 전통 건축 문화가 있어요? 저는 또 일본 건축가로서 일본 전통 건축도 좋아하기는 하죠. 그래서 물론 일본에도 많고, 근데 아쉽게는 아직 건축가로서 가야 되는데 그 가츠우라 이공인데 아직 못 가봤고 기회가 없어서. 그리고 또 중국에 또 한 번 또 재밌게 갔다가 왔어요. 일본은 원래 건축적으로 흥미로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전통, 현재 다. 현대 건축도 그래요. 이제 일본이 뭐랄까요, 그 일본 현대 건축을 보면은 딱 보면은 이건 일본 거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못 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해야죠. 그런 작업들. 한국과 건축 문화가 일본 건축 문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런 건 물론 아니고, 근데 단순하게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봤을 때 일본이 메이지 시대부터 그 서양 이제 영향을 이제 유식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받으면서 긴 과정에서 이제 현대 그 건축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긴 시간에 이제 거치면서 서양 이제 이런 영향을 소화하면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거하고 달리 일단은 일제 시대 때 그 한국의 그 맥이 끊었고, 일제 시대 때 한국 건축가들이 건축학과 나온 한국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 시대 끊어버리고 다시 그러니까 거의 민바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천천히 이제 서양에서 온 것들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제 자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시기가 되게 짧았어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일제 시대에 들어온 거 강제로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통에서 현대까지 넘어온 거, 그 과정이 아직
이제 꽤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재밌어요. 그래서 또 일본보다 아마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건축을 이해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현재 한국 건축과 전통 한국 건축 그렇게 달라요? 그 둘 다 이해하고 싶으면 다른 걸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또 뭐 외국이나 이런 사람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궁금하는 사람, 예, 궁금한 외국인. 한국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책 들고 공부를 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아직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나 그렇고, 사실은 또 한국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아지는 거 최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게 그냥 한국에 와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아직 좀 있는데, 직접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제야 몇 개씩 뭐 한옥에 대한 책을 지금 번역을 또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책 하나만 갖고서 공부 깊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한국 건축 뭐 전통 건축이든 또 현대 건축이든 관심이 많으면은 사실 한국에 오는 거는 제일 쉽죠.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예. 미래에는 한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변화해야 돼요? 한옥은 아니면 변화 없이 미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변화를 했어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많이 변화했고, 이제 신축으로 한옥 지을 때 뭐 단열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뭐 법적인 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리모델링 하든 그 신축으로 하든 뭐 현대적인 설비나 이런 것도 이제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벽면을 봤을 때 그 한옥의 레이아웃도 봤을 때도 이미 많이 바꿨어요. 현대 생활에 맞게끔 변경이 이미 많이 됐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통식으로 짓는 한옥 앞으로도 없진 않겠지만은, 그거는 또 가끔씩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더 예외 사항이 될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통적으로 그 난방을 그냥 아궁이에 이제 나무를 넣어서 풀을 데우고 그렇게 하고, 뭐 요리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헛간으로 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아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예상이 되겠죠. 근데 그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현대화됐고 한옥이, 근데 앞으로는 또 특히 이제 우리도 지금 은평 한옥 마을에서 프로젝트 하나 진행 중인데, 딱 보니까 요새 또 기술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 비용 문제도 많이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리카트해서 미리 공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와서 조립만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 좋아하는 게 장인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전통 기술도 꼭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글도 좀 썼는데,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독일이 옛 건물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는데 옛 기술이 많이 없어요. 사실상 수리하는 기술이 꽤 좋은데 완전히 옛 직업들, 이제 예를 들자면 목수라는 직업이 현대화되면서 전통 목수가 현대 목수기 이제 진화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통 목수라는 직업 따로 없어요. 네, 그냥 목수예요. 그리고 현대 목수들이 먼저 목수 일 배우고 전통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 추가로 공부를 해서 뭐 수리 쪽으로 이제 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국어학과 다른 게 아예 전통 목수 따로 아직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정말 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목수라든지 또 화공일, 그러니까 지붕, 전통 지붕 만드는 일이라든지 미장이라든지 이런 거, 미장은 아마 조금 아쉽게 전통 기술 많이 없어졌지만은 예, 그래도 이런 거 전통 기술 계속 우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현대화하면서 그거는 전통 장인분들하고 함께 해서 뭐 창호도 우리 시스템 창호 되도록이면 안 쓰고 그 전통 한옥 창호 목수하고 함께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좁게 만들고 저번에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문풍지, 그러니까 바람 막기를 위해서 문풍지 수입을 해서 한번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리는 이제 단열 유리를 넣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적으로 상상하시면 가장 하고 싶으신 프로젝트를 상상하시면 뭐일까요? 지금 가장 하고 싶으신 프로젝트? 정말 조금 깊이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물론 한옥은 전통적으로 아직 하기는 해요. 이거 물론 이제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조금 현대적인데 그래도 구조나 이런 거 전통 방식으로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한번 한옥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구조까지 조금 현대화하면서 한옥, 전통 한옥부터 시작돼서 그거 현대화하면서 구조까지 고민을 해서 그런 집 한번 설계를 해서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생각보다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언제 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한옥 구조를 조금 심플하게 잡고 뭐 예를 들자면은 동그란 석굴에 이제 대신 각석굴에 이제 네모난 거 저런 거 넣으면은 이제 까딱하면은 일본 맛이 나버려요. 왜냐하면 일본 전통 건축부터 한국 건축보다 조금 더 항상 경제적인 데다가 조금 더 이제 서양 건축가가 보았을 때 모던한 타치가 있었어요. 한옥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이 손맛이 많고 조금 더 거칠하면 맛이 있고, 거칠한 표현은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전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한옥 건축인데 그거를 이제 모던화하면은 까딱하면 일본 의도적이지 않으면서 일본 분위기 뭔가 나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딱 보았을 때 이거 한국 집이다 생각을 하면서 모던한 거 한번 좀 설계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분위기는 중요하죠. 네. 그럼 대화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 알파벳으로 colinmarshall.org고요.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 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 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다음의 인터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